지난 영상에 이어 회로 수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3개를 그리기로 했는데 DC 잭은 하나만 쓰고 나머지 요 부분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또 컨트롤 V, 네, 이렇게 3개의 회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회로도 전원을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1번 핀 이 와이어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해줘도 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네트 라벨을 통해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번째와 세 번째도 와이어를 좀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으로 종료해주고 우측의 도구 모음에 보면 네트 라벨 배치가 있습니다. 혹은 L 버튼으로 L 키를 통해서 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LED PWR이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바로 클릭해서 LED PWR 끝에다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와이어와 이 와이어 그리고 이 와이어가 서로 연결된 형태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연결 이름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전원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걸 지우고 전원 심벌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P 버튼을 눌러서 전원 심벌 선택에 들어가서 VCC를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해서 심벌을 추가하고 이쪽에 VCC 심벌 아래에 대고 W를 눌러서 바로 와이어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DC 잭의 1번 코어에서 나온 핀이 와이어가 VCC이기도 하면서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도 바로 붙여넣고 세 번째 회로에도 붙여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DC 잭을 통해서 1번 회로, 2번 회로, 3번 회로에 모두 연결이 되고 각각의 스위치가 있고 저항이 있고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버튼을 누르면 해당 LED가 켜지게 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회로를 3개 그려줬는데 각 회로마다 저항이 다른데 이 저항마다 다름을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심벌의 속성에서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R1의 심벌은 R 언더바 US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수정해서 저희가 막대 저항 8분의 1W짜리와 SMD 저항인 2012-1608을 구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심벌 속성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심벌을 클릭 후 우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시거나 혹은 단축키 E 키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심벌을 더블 클릭해서 심벌 속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인 심벌은 참조와 값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참조는 요 위에 표시되는 R1, R2, R3 같이 이 심벌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이 값 부분인데요. 값 부분에 330 옴 혹은 R 그리고 규격을 표시해 주겠습니다. 저는 8분의 1W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거 두 번째 회로도 더블 클릭 후 값에 330R
이 두 번째로는 2012 사이즈를 선택했기 때문에 2012로 수정 후 확인. 마찬가지로 세 번째 거는 330R 가로 1608. 네, 이렇게 되면 위의 회로는 이 회로에서는 8분의 1와트짜리 저항을 썼구나. 그리고 두 번째 회로에서는 2012 사이즈를 사용을 했구나. 세 번째는 1608을 사용했구나 라는 것을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LED는 레드 LED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레드 언더바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똑같죠, 이건? 네. 회로도 작성 중에 우리가 부품을 이동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부품을 이동할 때 M키를 통해서 무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이어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M키를 통해서 무브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부품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는 G키를 통해서 드래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품을 선택 후 G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깝게 연결된 이 파트들이 같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회로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된 상태로 늘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드래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품만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 파트랑 와이어를 선택해서 G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주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G키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품의 심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심벌 속성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조값, 이 참조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10이라고 변경을 하게 되면 이 회로의 심벌에 R1이었던 게 R10번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 참조값은 나중에 PCB 제작을 하거나 자동 삽입을 할 때 좌표 데이터와 함께 같이 쓰이는 데이터이니까 겹치지 않게 잘 설정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붙여넣기를 하면 없는 번호 순서대로 할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7, 8, 9, 10번은 없기 때문에 11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R1번으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값은 아까 실습했던 것과 같이 유저가 원하는 값을 회로상에 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풋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PCB에 올라갈 실제 부품의 모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트란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 시트를 입력해 줄 수 있겠습니다. 설명란은 설명을 쓰는 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 330R 그리고 이 부품의 경우 8분의 1 와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속성에 보면 BOM에서 제외, 기판에서 제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하지 않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부착하지 않음을 선택을 하면 회로도 상의 X 표시와 함께 이렇게 반투명하게 회색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도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부품은 부착하지 않는 부품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작할 실제 PCB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까지도 같이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을 통해서
회로도의 심벌을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회로에 풋프린트를 연결하고 PCB 설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